KDDX를 이지스함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겁니다. 같은 도면에 같은 재질을 하더라도 가 반영된다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실적은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장 많은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축함이 전투함 중에서는 가장 큰 함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급이 이제 호위함급이 있고 그런데 호위함급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구축함은 원거리 원해까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KDX-2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견 나가지고 활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덴만이라든지 그런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축함 정도 되면은 멀리 있는 표적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탐지 능력이 그런 기존 호위함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탄 쏘면은 KDDX 같은 구축함은 탄도탄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함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최적의 업체가 하나오션이죠. 네. 구축함 실적은 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KDDX를 이지스함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겁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하는데 그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전투체계가 되겠습니다. 상품명이에요. 그렇죠. KDX-3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가져왔던 거고 KDDX가 전투체계가 순수하게 국산화되는 첫 함정이 되는 거죠. 시리즈를 완전 다른 시리즈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지스형 구축함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지스함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지스급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탐지 성능이 아주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장거리 볼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서 이지스급이라고. 이지스형 구축함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KDDX나 이지스 전투체계에 적용되지 않은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KDDX는 미국 기술이 아닌 우리 기술로 순수 국내 기술로 통합마스터와 전투체계를 개발합니다. 이지스가 메이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통합마스터라는 건 아직 적용한 실적은 없고 최초로 이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합마스터에는 각종 센서, 레이더뿐만 아니고 통신기까지 평면으로 붙인 거예요. 기존식으로 그냥 안테나라든지 레이더를 붙일 경우에는 상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격을 해야 돼요. 배치를 할 때. 함정에 소요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RCS가 높아집니다. 그래 되면 적한테 탐지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생존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합 마스터를 하게 되면 모든 센서를 갖다 하나의 마스터에다가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면 레이더하고 각종 통신기 간의 간섭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줄여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줄기 때문에 함정의 생존성이 높아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통합 마스터하고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시스템하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체계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체계 통합을 잘 해야만 전투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비 간의 체계 통합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섭이 돼가지고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휴대폰하고 카메라 디크가 따로 있었잖아요. 체계 통합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카메라에다가 디크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고무밴드를 땡땡 묶여놓은 게 이게 아주 낮은 수준의 체계 통합인 거죠. 그 상태로 운영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의 몸체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핸드폰이 하나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체계 통합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비를 갖다가 토마스를 함정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되도록 고려해서 설계하고 탑재해서 연동시키는 체계 통합을 잘 해야만 그 함정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 통합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하나오션 같으면 세계 최고의 방산 그룹이 하나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계 통합은 어느 조선소보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군의 새로운 함정들을 갖다가 건조하고 설계하는 기술 관리 업무만 20년 군생활을 했는데 당시 현역으로 있을 때 똑같이 건조한 함정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운용자들의 의견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오션은 좀 조용하다. 조용한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함정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승조원들은 24시간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갈갈갈갈갈 시끄럽다고 나중에 귀가 멍멍해지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함의 생존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병사들의 생활 복지 측면에서 정숙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숙성 측면에서는 다른 조선소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오션 배는 좀 더 조용하다. 그 승조원들도 기왕이면 하나오션에서 인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도면에 같은 재질을 하더라도 어떤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그게 반영된다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우리 그 이지스함에 소나돔을 갖다가 똑같이 설치했었는데 함수 쪽에 좀 톡 튀어나온 거 전파를 쏘아가지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그 소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소나돔인데 잘 안 깨지거든요. 근데 운항 중에 다른 조선소에서 건조한 1번함, 3번함만 소나돔이 깨졌어요. 근데 2번함은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군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도면이 차이가 있는 거냐, 무슨 봉급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도면은 같았어요. 도면은 같은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찾아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판정하기로는 이게 뭔가 좀 건조하는 스킬이나 노하우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밝혀졌죠. 지금도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안 보이게 똑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하나오신 배는 튼튼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해군이나 방위사업청이 가진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오션이 해줘야지 K방산이 커지는 거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복합도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